2011년 7월 4일 해병대 제2사단 강화도에서 해병대 병 1122기 김민찬 상병이 동료 해병을 총격해 4명의 해병대원을 사망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총기 사건이라고 하면 총기 난사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사건은 다릅니다. 마구 난사를 한 게 아니라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동료 해병대원을 노리고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차례로 조준 사격을 한 사건입니다. 그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는 사건 직전인 오전 7시 30분 몰래 숨겨둔 소주 2병 중 1병을 다 마시고 오전 10시 30분 정준영 이병에게 너 괴롭히는 소초원들 다 죽이고 우리 탈영하자고 얘기를 하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먼저 상황실에서 근무자들이 잠깐 시간을 비운 틈인 오전 11시 20분에서 35분 사이 총기 보관함과 간이 탄약고에서 K2 소총 1정과 7탄 75발, 공포탄 2발, 수류탄 1발이 담긴 탄약통 하나를 통째로 탈취합니다. 보통 탄약통 열쇠는 담당 간부, 당직사가 들고 있어야 하나 병사 조끼 위모니에 통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에 쉽게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11시 40분 김민찬 해병은 망설임 없이 총을 소지한 채 바로 생활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이승열 상병에게 조준 사격을 하고 부소초장실 입구에서 이승훈 하사에게 또 조준 사격을 한 후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건승혁 1병의 생활관으로 갑니다. 다들 잠을 자고 있었기에 건승혁 1병은 자고 있는 채 3발을 맞았으며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박치현 상병에게 한 발을 쏘고 이어서 2병이었던 건희병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총소리로 인해 잠에서 깬 건희병은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총부리를 잡으며 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목숨이 달려있기에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죠. 하지만 멜빵이 걸려있는 데다가 상대방도 목숨이 달려있기에 완강히 버텨 총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건희병은 김민찬 상병을 문 밖으로 밀쳐내고는 얼른 문을 닫고 침대를 밀어 문을 못 열게 막습니다. 그 당시 생활관에는 총에 맞은 건승혁 1병, 박치현 상병, 그리고 김민찬 상병과 맞선 건희병을 제외하면 짬 높은 해병 선임 3명이 있었습니다. 그자들은 건희병이 김민찬 상병과 목숨을 걸며 몸싸움 할 동안 뭐 했냐? 바로 방구석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즉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건희병이 만약 몸싸움에 밀렸다면 건희병도 총 맞고 그 선임 3명도 조준 사격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같이 달려들어서 총 뺏는 걸 도와준 게 당연했지만 방 안에 있던 선임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었던 거지요. 건희병은 총구를 잡고 있었기에 아무나 한 명만 옆에서 도와줬더라면 충분히 총을 뺏고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서로 팽팽하게 몸싸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사실상 옆에서 탄창만 뺐어도 게임 오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벌벌 떨고만 있었으니 후에 나오는 빤스런보다도 이게 더 해병대를 말아먹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김민찬 상병을 막았던 건희병은 이제 막 자대에 온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새싹이었습니다. 보름밖에 안 된 군인이 가장 군인다운 모습을 보였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참고로 건희병은 몸싸움 도중 하반신에 4발의 총알이 스쳐갑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부분에는 맞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고환의 총상을 입고 뜨거운 총구를 맨손으로 잡았기에 손에는 수포가 가득 차오르는 하상을 입습니다. 건희병이 생활관 문을 닫고 침대를 옮기고 난 후에야 피가 나는 것을 깨닫고 지혈을 해달라고 하지만 선임들은 아직도 벌벌 떨며 지혈조차 할 줄 모른다고 회피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네.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쓸어가는 건희병은 그 와중에 자기가 옷을 찢어 스스로 지혈을 하며 생존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선임이란 사람이 그동안 고참이라고 해병대 식고문인 가자를 토할 때까지 먹이며 담배빵을 새기며 이게 다 전통이라면서 이래야 진짜 귀신 잡는 해병이 된다고 하면서 괴롭힌 사람이 막상 실제 상황이 벌어지자 보름밖에 안 된 이병보다 못한 사실이 다 밝혀지고 해병대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참고로 죽은 건승열 해병은 걸그룹 나인 뮤지션 전 멤버인 은지의 외사촌이며 이승열 해병은 개그맨 임혁필의 사촌 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유명해진 빤스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해병대 각계 빤스로 유명한 빨간 체령복만 입은 채 해병대 병사들이 서초로 나와 민가 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이거는 분명한 탈영이고 근무 이탈이라는 중범죄입니다. 이렇게 도망친 이유는 갑작스럽게 들린 총소리 때문이지만 부대로 도망친 해병들은 다른 생활관이라 목표 대상도 아니었으며 범행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그저 총소리만 듣고는 누가 쏜 건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한 부조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터지면 자기를 노린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 제2사단은 최전방 부대 소속입니다. 북한군의 도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대지요. 근데 총소리 몇 방 들렸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체련복만 입은 채 런한 게 참 이게 그렇게 귀신을 잡는다면서 강인함 운운하며 후임한테 부조리를 일상으로 한 선임 해병들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빤스런이란 말은 이때 나온 신조어입니다. 그만큼 영향이 큰 사건이었으며 해병대를 개병대로 만든 직격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일으킨 김민찬 상병은 마지막에 소대장 중위를 마주쳤고 총을 쏘기는커녕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혼자 구석으로 가 갖고 있는 수류탄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실패로 끝나고 잡혔으며 양쪽 허벅지에 있는 수류탄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김민찬 상병, 그는 대체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킨 걸까요? 군 입장은 뭐 저
사람은 훈련소에서 인성검사에 7가지 정신과적 문제가 발견되었다. 부대에서는 관심사병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수열애 같은 거 없었다. 정신적인 문제다.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늘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죠. 그래서 자세한 원인은 모른 채 사건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김민찬 상병이 있는 교도소 동기의 말을 통해 사건 동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해병대만의 기수열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기수열애는 후임이 야 전화 왔다 너 밥 먹고 상황실로 와래 라는 반말은 기본에 후임들이 간물함을 뒤지고 담배, 간식도 멋대로 가져가며 녹이며 심지어 구타까지 맞습니다. 이것도 선임들이 시키는 거죠. 너도 기수열애 당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또 기수열애를 당하면 단체 활동, 훈련, 근무 등은 혼자 하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철저하게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참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기수열애를 당하던 시점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여자친구 또한 헤어지자고 말을 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한 회식에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자기 간물함에 오줌을 막 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짧은 기간에 다 휘몰아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옹호하진 않지만 해병대만의 이상한 기수열애 문화, 식고문 문화는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만 물어봐도 해병대에서 저기 고추잠자리 머리 먹어봐라 안 먹으면 기수열애 당한다 라는 또라이 선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내무반이라 들어갔더니 빠따만 주더라.